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쉽바수학입니다. 오늘은 중3-1 복잡한 시계 인수분해 제1강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배운 내용이 일반적인 인수분해라면 오늘 수업과 다음 수업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식을 다루게 됩니다. 특히 오늘 항이 4개 혹은 5개 이상인 경우를 다루게 되는데요. 시험에도 잘 나올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인수분해와도 관계가 많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둬야 됩니다. 항이 4개일 경우에는 3개, 1개로 항을 나누어서 인수분해하는 경우와 2개, 2개로 항을 나누어서 인수분해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3개, 1개는 저 3개가 완전제곱식이 되는 3개의 항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항 4개 중에 3개를 묶어서 완전제곱식을 만들고 남은 그 항도 제곱수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꼴로 나타나고 공식 1번을 이용하는 겁니다. 외형적인 특성은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항이 3개일 때 완전제곱식이 되는 경우를 살펴봤는데 항 3개 중에서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2개가 제곱수로 나타납니다.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항 3개 중에 2개가 제곱수로 나타난다면 이 항 4개일 때 3개 1개로 나누어서 a제곱 b제곱의 꼴로 나타내는 이런 유형에서는 결국 항 4개 중에 3개가 제곱수로 나타나는 외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은 2개 2개보다 3개 1개를 먼저 기준으로 삼아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 외형을 가지지 않을 때는 무조건 2개 2개로 묶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통인수가 나타나요.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이 4개고 4의 제곱, 2의 전체 제곱, 제곱수 1의 제곱, 제곱수 b제곱, 제곱수. 부호는 일단 무시하고 제곱수가 3개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제곱수가 3개 나타났다고 해서 100% 이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은 저 문제의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3개 1개로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하나로 나타나는 항이냐? 그것은 제곱수가 아닌 항, 즉 4a가 결정하는 거예요. 4a로 살펴봤을 때 누구랑 안 친하겠어요? 얘랑 안 친하죠. 얘들은 친하고. 그래서 이렇게 항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4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마이너스 b제곱. 그러면 여기서 완전제곱식이 되겠죠? 이렇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꼴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완전제곱식 마이너스 완전제곱수의 꼴로 나타나겠죠. 1번 공식을 이용하면 한 번 더한 거하고 한 번 뺀 것을 곱해준다. 2a 플러스 1 플러스 b 정리하면 2a 플러스 1 마이너스 b 정리하면 2번. 역시 마찬가지 완전제곱수, 완전제곱수, 완전제곱수. 따로 하나의 항을 이루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곱수가 아닌 EXY가 결정한다. 누구랑 안 친하다? 얘랑 친하고 얘랑 안 친해요. 따라서 1 마이너스 다음권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1은 1의 제곱,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 역시 마찬가지 이른바 합차 공식이죠. 선생님은 합차라는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 번 더하고 한 번 뺀 것 1 플러스 x 마이너스 y, 한 번 뺀 거 1 마이너스 x 플러스 y. 3번 역시 항 4개 제곱수, 제곱수, 제곱수. 그러면 6x로 파악을 해볼 때 누가 안 친하다? 마이너스 4y제곱이 안 친해요. 따라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4y제곱, x 플러스 3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2y의 전체제곱. 역시 한 번 더 하고 한 번 곱한 거를 정리하며 한 문제 더 합니다. 역시 제곱수, 제곱수, 제곱수. 그러면 4yz가 친하지 않은
하나의 항을 찾아냅니다. yz니까 이렇게 지나겠고 x제곱이 독립된 하나의 항이 되겠죠. y제곱 마이너스 4yz 플러스 2z의 전체 제곱이겠죠. x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z의 전체 제곱. 역시 한 번 곱한 거, 한 번 뺀 거, x 플러스 y 마이너스 2z x 마이너스 y 플러스 2z. 문제 1번을 통해서 항이 4개고 3개의 한개로 나누어서 인수분해하는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문제 2번을 통해서 똑같이 항은 4개지만 2개로 나누어서 인수분해하는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의 1번처럼 항이 4개고 완전 제곱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완전 제곱수가 3개로 나타나는 외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조건 2개로 항을 나누는 겁니다. 이때 어떤 학생들은 어떻게 2개로 나눠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4개를 2개씩 나누는 경우의 수는 3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안되면 저렇게 안되면 이렇게, 그 과정에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그 3가지 경우가 다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2가지 경우만, 또 어떤 문제는 1가지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3가지가 1, 2, 3, 4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 두 번째는 1, 3, 2, 4로 나누는 방법, 세 번째 1, 4, 2, 3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2가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되고 이렇게 묶으면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선생님은 첫 번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처음 식에서 A라는 공통인수가 나오고, 그러면 식 전체에 인수가 보이죠? 공통인수가 B-1이 있고, 그럼 여기는 A가 하나 더 곱해져 있고 여기는 플러스 1이 곱해져 있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첫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3, 2, 4로 1, 3, 2, 4 B라는 공통인수를 묶어내고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A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가 나타나겠죠? A 플러스 1이 공통인수로 나타나면 여기는 B가 하나 곱해져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다. 당연히 동일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2번 이렇게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식을 인수분해하고 뒷식에서 공통인수를 묶어내면 A-B라는 공통인수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여기는 A 플러스 B가 곱해져 있고 여기는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3번은 이렇게도 되고 1, 3, 2, 4도 됩니다. 이 문제는 1, 3, 2, 4로 해보겠습니다. X로 묶어내고 여기는 마이너스 Y로 묶어내면 X 제곱 마이너스 4라는 공통인수가 있겠죠? X 여기는 끝난 게 아니죠. 왜? X제곱 마이너스 2는 최종적인 인수분해 꼴이 아니기 때문에 더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X 플러스 2 이렇게 해가 나타나죠. 4번은 묘한 형태죠. 완전제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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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제곱수. 항 4개가 모두 완전제곱수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3개 한 개가 아니고 2개 입니다. 이렇게 2가지는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1, 4, 2, 3으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순서가 바뀌었죠? 따라서 음수로 묶어내면 이거 역시 공통인수가 나타납니다.
1-y제곱이 공통인수, 여기는 x제곱이 곱해져 있고 여기는 -1. 역시 이 문제도 최종적인 꼴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더 진행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항 4개일 때의 인수분해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항 5개일 때의 인수분해를 살펴보겠습니다. 항이 5개일 때의 인수분해입니다. 첫째, 낮은 차수의 문자로 정리한다. 낮은 차수의 문자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데 많은 책에서 낮은 차수의 문자로 내림 차수는 정리한다, 이런 표현 때문에 학생들이 더 어렵게 느껴지고 어디가 중요한 핵심 내용인지를 잘 파악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림 차수는 무시해도 좋습니다. 식을 정리할 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내림 차순으로 해왔습니다. 항이 5개 이상일 때 인수분해를 할 때 낮은 차수의 문자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높은 차수의 문자로 정리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낮은 차수의 문자로 정리한다는 것이고, 둘째, 상수항부터 먼저 인수분해하고 전체를 인수분해한다. 상수항이 인수분해 되어져 있거나 간단할 때는 전체 인수분해를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상수항이 수일 때의 인수분해와 다르게 식일 때는 한 번에 그 인수를 수처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인수분해를 해두고 시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음식을 요리할 때 필요한 재료들을 미리 다듬어 놓고 요리를 시작하면 좀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비슷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이 5개 이상이고 지금까지 배운 인수분해의 방법으로는 인수분해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거든요. x에 관한 2차식이고 y에 관한 1차식입니다. 이럴 때 어떤 문자로 정리하는 것이 편하다? y, 1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y에 관한 문자로 나타내는 것이 편하다. 상수항부터 인수분해합니다. 이렇게 y에 관해서 1차식으로 정리할 때는 공통인수가 나타납니다. 보다시피 x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는 -2y, 여기는 x 플러스 3이 더 곱해져 있죠. 조금 순서를 정리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2차식인 x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항부터 인수분해합니다. 그런데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꼴이죠. 그래서 1, -2y 플러스 3, 양수이고 4 -2y 되기 위해서는 양으로 부호가 같습니다. 1, -2y 플러스 3 더하면 4 -2y가 나오죠. 그럼 인수분해가 제대로 된 겁니다. x 플러스 1, x -2y 플러스 3. 결과는 똑같지만 과정은 2차식으로 표현한 것이 보다 어렵습니다. 2번 마찬가지예요. x에 관해서는 2차, y에 관해서는 1차. 그러면 1차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상수항부터 인수분해. (1차식으로) 나타날 때는 공통인수가 보입니다. y, x 마이너스 정리하면 이것도 처음인데 한 번 더 2차식으로 정리하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2차식으로 정리했을 때는 상수항을 먼저 인수분해합니다. 그리고 식의 분해를 하는 거죠. 물론 1 -y -1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확률적으로는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대체로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리고 음수, 양수 이걸 고려했을 때 여기에 음수가 붙어야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1 더하면 y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아, 인수분해가 제대로 됐구나.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준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당연히 결과는 같습니다. 3번. 이 3번은 x에 관해서도 2차, y에 관해서도 2차. 이럴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x로 정리하겠지만 간혹가다 y로 정리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동일한 인수분해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렵게 나타납니다. 당연히 출제자는 x로 정리한다 하고 출제를 하는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8x 상수항부터 인수분해합니다. y 플러스 3 y 마이너스 전체 인수분해합니다. 역시 2번처럼 1 하고 y 플러스 3 y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씩 나눠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음수, 음수 그렇다면 여기에 음수가 붙겠죠? 전체 괄호하고 나타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5 더하면 지워지고 마이너스 8. 맞았구나. 그러면 인수분해는 이렇게 즉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x 플러스 y 마이너스 5. 4번. 이 4번은 간혹 이것이 인수분해했다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니죠. 인수분해는 하나의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고백꼴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인수분해 꼴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일단은 다 전개를 다시 시켜야 돼요. A에 관해서도 2차, B에 관해서도 2차, C에 관해서도 2차. 그러면 A로 정리하겠습니다. A의 2차항이 2개 있습니다. B-C. A의 1차항이 또 2개 있습니다.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나머지는 상수항이겠죠? B 제곱 C 마이너스 B C 제곱. 상수항부터 인수분해합니다. BC, B-C. 이것도 음수로 묶어내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되겠죠? B 플러스 C, B-C, A. 공통 인수가 B-C가 다 나타났어요. B-C로 묶어내면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C. 그럼 다시 얘는 11 BC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가 됩니다. 간혹 얘를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런 순서대로 나타나면 C 마이너스 A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음수로 묶어내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표현, 즉 A, B, C가 원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순서 A-B, B-C, C-A 이런 형태의 표현을 윤환이라는 말을 씁니다. 윤환. 한자어인데 동그랗게 돌아가는 순서 그런 뜻입니다. 이 윤환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윤환의 순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인수분해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방정식 함수들을 다뤄나가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다음 시간은 인수분해 마지막 강의로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2강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